국화님 보고 싶습니다. 턱식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했어. 턱식 씨가 뭐가 문제냐면 기술적으로만 말하고 감정적인 유두리가 없어서 턱식은 사실을 말했어. 나 너 보고 싶다고 말했고 백합한테 사실 말했어. 근데 문제는 백합한테 사실을 말하긴 했어요. 근데 백합한테 그 사실대로 전달되게 말하진 않았단 말이야. 국화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화는 먼저 돌아왔죠. 혼자 있던 장미님은 지금 남겨온 개를 먹고 있군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상상도 못했어. 둘이 바뀔 줄이야. 그러면서 이제 장미도 언니가 어이없대. 턱식의 반전에 대해서 막 오늘 바뀔 줄이야 이러면서 지금 동백하고 장미가 옆에서 국화님을 슬슬슬 긁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거 동백 언니가 어이없대. 장미도 턱식 어이없더라. 지금 장미랑 동백이랑 턱식이 어이없다. 야, 어떻게 국화 너 좋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백합한테 가냐? 아, 진짜 아예 턱식이 나한테 그랬어. 먼저 물어봤고 내가 그냥 1대1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간 거야. 라고 국화님이 턱식을 실드를 쳐줍니다. 턱식을 실드를 이 친 부분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있고 턱식을 말 그대로 실드를 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백이 다른 사람이랑? 그래 턱식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경수도 좀 이상하지. 삼형수가 갈 줄 알았나? 남자들끼리는 뭐 삼형수가 간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삼형수가 갈 줄 몰랐을 텐데. 동백도 그러게?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의견이 맞기는 맞죠. 왜냐면 여기서 국화에게 만약 아무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야. 삼형수가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야. 삼형수가 있는지 모르잖아. 삼형수가 안 갔으면 뭐 경수가 간다고 생각하고 턱식은 어쨌건 백합한테 가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형수가 있는지 모르잖아. 너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이제 국화는 에이 내가 말해서 안 온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러게 삼형수가 안 왔으면 나 오늘 짜장면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 이제 턱식이 돌아옵니다. 어땠어? 재밌게 잘 놀았어. 오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국화님이 뭐 어쩌다 보니까 왔겠지만 턱식 옆으로 와서 앉아 있군요. 그래서 여기 갈 때쯤에 걱정되긴 했는데 사운드 차이가 많이 나니까 22 영식님 턱식 때문에 말 못한 거 아니야? 턱식 너 또 우리 형 얘기하는데 말 존나 끊어댄 거 아니냐? 하고 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후기 백합은 어땠냐? 라고 거기서 뭐 어땠냐 정도인데 백합은 진짜 너무 좋았죠. 본인이 이 전날까지 좌절했다는 마음이 싹 씻겨져 내려갔지. 왜냐면 두 사람이 다 이쁘다 이쁘다 좋다 좋다 해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다. 턱식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턱식 씨는 턱식의 캐릭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데이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화는 그 정도야? 그렇게까지 좋았다고? 근데 이제 백합은 그 정도까지 좋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 부연 설명을 또 하는 거죠. 서로 눈치 보기 바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델 데이트는 뭔가 챙겨주기 바쁘고 다델 너무 싫다고 했는데 두 분 다 너무 진지하고 진실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본 이미지와 플러팅하는 남자, 술 먹고 소리 지르는 남자. 근데 표현을 제일 잘해주는 영식, 시도 때도 없이 표현. 턱식은 첫인상 나를 선택해줬고 두 번 다 선택해주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지금 방금 백합이 뭐라고 그랬죠? 진지하고 진실되다 그랬어. 그래서 진지하고 진실되고 두 번이나 나를 선택해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화님 머릿속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국화님이 턱식을 애초에 왜 좋아했어요? 턱식이 플러팅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어유 뭐 우리 뭐 20살처럼 보이네 그런 건 뒤늦게 나는 솔로 유니버스에 참가하게 된 초심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랑 단둘이 데이트할 때 이 사람은 진실이다라고 생각했어. 나를 진지하고 진실되게 대했구나. 여럿이 있을 때는 사람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희생했구나. 이 사람 참 배려심도 있고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라고 국화님은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지하고 진실됐다고 얘네들한테? 그러면 지금 나한테 단둘이서 했던 거나 백합한테 했던 거나 똑같이 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됐겠지. 그리고 턱식은 나를 두 번 다 선택해준 사람이다. 두 번 다 나는 백합을 선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인상 선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국화 입장에서는 나는 턱식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턱식은 나를 선택한 적이 없어. 턱식은 백합을 선택한 적만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지하고 진실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에게만 그래도 최소한 그렇다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백합이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확인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턱식은 그 말을 확인시켜주는 게 좀 약했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하게 설득을 하려고 해버렸지.
백합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게 손해는 없죠. 턱식이 첫인상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백도 국화한테 잠깐 갔다 왔네. 국화한테 갔다가 온 게 돼버렸어. 국화 씨는 종착역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경유지가 된 거야. 국화랑 데이트했고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처음에 백합 선택하고 국화 잠깐 국화가 선택해서 그냥 데이트해준 것 뿐이고 다시 턱식은 어쨌건 처음이든 초지일관 백합만 선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화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턱식을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입장에서는 저게 상당히 긁힐 수 있겠죠. 저런 말을 뭐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갔다 왔네 하니까 이제 다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은 역시 국화였겠죠. 어제 여기 잠깐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화 씨는 씁쓸하지. 갔다 온 거구나. 아, 들렀다 간 거구나. 근데 턱식은 이거 지금 긴장해야 돼. 들렀다 간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농담 따먹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 서로를 알아보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아닌데 그냥 플러팅만 있었는데 이쁘다 이쁘다 좋다 좋다 내 맘은 너 만나니까 너무 설렌다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진지한 대화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 거겠네. 그래서 백합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무언의 이제 경쟁이 대단했다고 막 불꽃 튀었다.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사람을 두고 경쟁을 굉장히 했고 국화는 그냥 잠깐 국화가 선택해줘서 그냥 데이트해준 것 뿐이고 국화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막 소고기가 그냥 익더라고. 우리는 백합을 두고 엄청 경쟁했다. 소고기가 익을 정도로 막 불꽃 튀었다. 지금 턱식 캐릭터가 저기서 오버하고 있는데 국화님 표정 좀 보시죠. 지금 국화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진단 말이지. 소고기는 영식님이 열심히 구웠고 여기선 좀 가만히 있어야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은 삼형수랑 나갔었죠. 그래서 삼형수 어땠냐 라는 거에 이제 턱식도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턱식은 국화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국화님밖에 없어요. 1순위가 국화의 선택에 따라서 국화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또 눈을 돌리느냐 인 입장이니까 결국 국화가 본인의 주군이란 말이야 모셔야 된단 말이지. 국화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국화도 여기서는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 삼형수랑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동백이 이제 호감도가 생겼니. 그러니까 이제 장민은 그 질문을 왜 해? 왜냐면 장민님은 그래도 삼형수가 아직은 마음속에 후보로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턱식은 대답이 듣고 싶죠? 그래서 뭐 재밌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근데 턱식은 근데 코멘트가 너무 짧다. 재미있었다밖에 없어. 근데 오히려 재미있었다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해. 데이터가 온 거를.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서야 이제 이상하다는 거를 물론 그 전부터 알았겠지만 좀 캐치를 했죠. 국화님 원래 이렇게 말이 없었나? 첫째 날보다 유난히 말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이 없는 이유를 아직도 캐치를 못하고 있으면 조금 답답한 거죠. 여기서 이 턱식이란 캐릭터에 이제 너무 몰입을 해버렸어. 기본적으로 감정을 모르고 이 턱식 씨가 생각보다 머릿속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는 되게 보수적이고 로봇 같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막 이게 말을 유연하게 하다 뿐이지 사고방식이 유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이 턱식이란 캐릭터에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플러팅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된다라는 것에 지금 너무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텐션이 많이 다운된 느낌인데 그러면서 경수가 옆에서 자리를 옮겨봐. 턱식에게 진이 빠져서 그래 좀 바꿔줘. 경수는 어떻게든 턱식 한번 찔러보려고. 어떻게든. 야 네가 옆에 있어서 그래 네가 비켜라고. 턱식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좀 듣고 싶어서 그냥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턱식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를 깨닫고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일어나서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넘어가는군요. 두 사람이 이제 산책을 나서죠. 그러니까 턱식은 지금 본인이 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대가 궁금하거든. 이게 턱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가 어떤 감정을 내가 행동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진실되고 진지하고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야. 그걸 머리로 이해해야 돼. 그게 감각적으로 오질 않아. 그래서 나는 그대가 궁금하거든.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 근데 국화 씨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턱식님도 인정한 게 턱식님은 국화님의 선택에 따라서 국화를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의 입장이에요. 근데 국화가 잘못할 게 뭐 있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진짜 안타까운 건데 똑같이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에 갑을 관계는 원래는 없죠. 근데 지금 이거는 턱식님 표현대로 갑을 관계가 있는데 국화님이 잘못한 게 뭐 있어. 국화님은 선택하는 입장인데 국화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 정도를 말해줄 수도 있지. 말해줄 수도 있지. 하지만 말을 안 해주면 무슨 잘못이야. 손해볼 게 없어요. 그건 상대에 대해서 해주면 배려지 안 해준다고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화님이 영식님을 놓치면 아쉬운 입장이면 저렇게 하면 안 됐죠. 국화님은 국화님대로 영식님을 안심시켜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근데 애초에 국화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저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라면 굳이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화님은 영식님의 저런 표현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끝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화님이 영식님하고 만약 연인 사이다라고 하면 국화님도 잘못이지. 왜냐면 국화님도 영식님의 어떤 시간대, 영식님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이 사람에게 좀 안심감을 주고 그래도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라고 이렇게 상대에게 배려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일종의 갑을 관계예요. 백합님 입장에서는 지금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지금 돌싱, 애 딸린 돌싱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알아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국화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호하게 정리를 하는 거지. 뭐 국화님도 베스트다라고 말하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국화님이 생각하는 뭔가 이 화가 났을 때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뭐 턱식님하고는 시간대가 뭐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턱식님도 여기서 이제 너는 아까 나한테 공유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턱식님은 지금 벌써 지금 쫄리지, 조급하지. 왜냐면 지금 턱식님은 국화를 잃을까봐 너무너무 쫄려. 그리고 턱식님은 백합과 대화를 할 때도 어쨌건 백합님이 오해하도록 일종의 좀 현실을 왜곡해서 들리도록 했죠. 나는 너를 2번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턱식님은 솔직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나는 국화의 선택에 따라서 국화를 모셔야 된다. 백합과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언제든 간다. 라고 말을 하긴 했어. 근데 그거는 뭐 모르죠. 차라리 그니까 여기서 턱식님이 그런 말을 그냥 했으면 나 백합하고 얘기할 때도 너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그런다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그랬다면 원하는 대답을 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런 말들이 워낙 이 턱식님의 스킬대로 나가버렸어. 턱식님의 스킬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식으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국화님이 너는 아까 백합 언니가 한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국화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게 턱식님이 그렇게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긴 했겠지. 아까 백합 언니가 너랑 진지한 얘기를 했고 네가 2번 선택을 했대. 그래서 네 마음을 확인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리고 나는 네가 나랑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진실됐다고 생각했고 여럿이 있을 때 플러팅은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 라고 말을 그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았겠지. 예. 근데 어쨌건 턱식은 너무 많은 이야기 있어서 어떤 부분? 근데 국화는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꺼내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미안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국화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이제 국화는 그냥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국화의 아니야는 일단 원아웃이야. 그 이후로 너의 행동을 보겠어.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턱식이 할 수 있는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이날은 그냥 2사람이서 산책하고 끝내고 그리고 다음날 국화의 어떤 오해나 이걸 풀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이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지. 센스가 있고 말을 잘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아까 백합의 이야기 듣고 실은 나도 조금 당황했는데 나한테는 턱식이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상황을 그냥 너무 휩쓸려 가버렸어. 미안해. 근데 그런 진실되고 진지한 그런 마음은 진짜 너뿐이었고 내가 백합에게 2번 선택을 한 결과도 이게 좀 어쩌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절대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은 100% 진실이야 라고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대화가 흘러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턱식님은 미소를 짓죠. 저기서 마음이 이제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턱식님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20고개를 하면 꼬이고 꼬이는 것 같아. 깔끔하게 얘기해주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 턱식님은 이제 자신이 있죠. 너무 20고개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화님은 이거를 모르는 게 답답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화님도 이런 얘기를 하자니 네가 백합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거 나 너무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자니 지금 내가 톡식하고 만난 게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데 좀 내가 이거 말했다가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이거는 애착으로 구분할 건 아니고 구분할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차이도 있어요. 국화님은 차라리 시간을 주고 그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 근데 턱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이 즉흥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하나는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해야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향적인 사람이 봤을 때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계속 바꾼다고 느껴져.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보통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보통 일관된 경우가 많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신뢰적인 측면하고는 다른 거야, 이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웃겨서 국한이 입장에서는 지금 만난 지 이틀 됐는데 내가 뭐 이 사람을 구속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그냥 내가 사귀고 넘어가야지. 내가 혼자 그냥 헛물 켰네. 내가 혼자 너무 오바했네. 마음이 오바했네. 근데 턱식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정리할까봐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싶지만 안 해도 되고라고 또 멋있는 척은 했지만 이야기 안 해도 되게 안 두잖아요. 어떻게든 이야기하게 만들 거잖아. 하긴 또 여기 2박 3일인데 또 시간 주면 이제 기회가 없어지긴 하겠네. 근데 여기서 안 해도 되고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되게 두진 않아. 결과적으로는 계속 쪼지.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 안 했잖아. 이것도 실은 좀 비겁한 얘기지. 의도적으로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의도적? 아니 네가 그냥 바빴던 거 아니야? 이것도 턱식은 나는 너를 계속 생각했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고. 근데 턱식이란 캐릭터는 여러 사람을 알아봐야 되니까 한 명한테만 집중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 그대하고 논의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긴 했어요. 나는 그대가 좋다고 얘기했고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선택해서 빠져주는 게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골라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너도 1대1로 알아봐 라고 하는 거고 1대1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지금 턱식이란 캐릭터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영식님의 본체 있잖아요. 턱식님의 본체는 국화님에게 굉장히 끌리고 있고 다른 대안과 국화님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국화님을 마음에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화님 그냥 선택했어야지. 그게 진지하게 임하는 거지. 턱식 캐릭터는 여러 명을 알아보는 거야. 하지만 지금 본인이 턱식 캐릭터를 하려고 나왔는데 국화가 자기를 선택해주는 순간 굉장히 뿌듯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았잖아. 그랬으면 선택했어야지. 그렇게 여기서도 지금 다른 사람 뭐 보내 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국화 씨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화도 나는 거고, 뭐 당연히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가 네 말대로 그래서 갔다면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맞는 거야? 네가 백합한테 갔는데 백합은 네가 백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던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맞는 거야? 아까 백합 언니가 말한 거 다 듣자. 백합은 너와 데이트가 너무 좋았고 진지하고 진실된 얘기들 했대. 그리고 네 첫 번째 선택도 백합, 두 번째 선택도 백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턱식은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해. 난 처음부터 백합이 관심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너랑 백합 둘 다 관심 있었다. 근데 너한테는 많은 표가 몰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백합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가려고 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설득 시도죠. 설득 시도. 네가 어젯밤에 본 내 모습을 믿어라. 근데 이것도 실은 설득이죠. 여기에서는 근데 지금 이 시점까지는 턱식 씨의 말 자체가 생각만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엄청 나쁘지 않았어. 국화님을 약간 흔드는 방향으로 갔어. 이때는 또 진지했고 저 말이 또 거짓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난 너한테 간다. 여기까지 충분히 진실됐거든요. 말이 통했어. 근데 여기서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건 뭐냐면
근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게 턱식의 문제라니까. 마음이 안 좋지. 안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턱식의 문제야. 턱식은 굉장히 사실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를 설득하면 이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백합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턱식은 백합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화가 내 마음을 알면, 내 행동을 알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백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질투가 나고 그리고 오해가 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턱식님이 방금 그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백합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라고 말한 거는 솔직히 턱식님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됐다라고 했어야 돼. 왜냐면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백합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안타깝고 슬프다, 짜증난다. 이거를 내 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백합 언니가 백합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 내가 미안하다. 근데 진짜 내가 그 마음 아니고 그거는 내일 확인해 봐라. 진심으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네가 눈으로 봐라. 백합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지금 3박 4일 이거 낯설 사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오해하고 그런 일들 벌어져.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 지금 빌드업 됐거든. 지금 어느 정도 국화님, 턱식님의 말에 어느 정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왜냐면 마음이 슬펐고 그 슬픈 이유는 턱식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표현까지도 하는 거거든. 여기서 턱식의 설득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턱식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써버렸어. 어떤 걸?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백합 말은 네가 지금 백합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턱식이 어떤 걸? 나한테 호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턱식의 방식이 너무 애다루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야. 사과를 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진심을 전할 거면 진심을 전했어야 돼. 여기서 왜 반문을 하냐고. 백합 말은 네가 지금 백합을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첫 번째 선택도 너였고 남자가 선택한 건. 근데 여기서 이런 짓이 이거는 애들한테나 하는 짓이거든. 저게 본인이 굉장히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어떤 거랑 맥락을 같이 하냐면 바닥 부부의 그 남편이 나와요. 이혼수능 캠프에. 거기서 아내가 너 맨날 게임만 하고 하지 말고 애들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들 보라고요?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듯한 그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야. 그게 보는 아니면 막 화를 내. 내가 혼나고 수치스럽고 당장 이상해서 도망가고 싶으니까 장난스러운 퇴행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혼날 때도 애들은 엄마를 그랬죠요 하면서 막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그 감정 표현에 미숙한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국화님은 슬퍼, 질투가 나. 그리고 그 질투가 나고 슬픈 마음을 이 사람이 진짜로 공감해주고 그거에 대해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같이 대화를 하길 원해. 저게 대화가 아니에요. 저 부분이 대화를 못하는 포인트야. 진짜 여기서 대화를 할 거였으면 그래, 네가 백합님 말 듣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 부분 사과할게. 근데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거를 네가 내일부터 봐줬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낯설 사계가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진심이 전달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나도 출연자로서 이게 너무 힘든 곳이지. 나도 여기서 턱식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어쩌면 백합님에게 너무 오바를 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내가 국화 너에 대해서 백합님한테도 얘기했어. 국화 네가 불러준다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난 너에게 달려간다고 나 백합님한테도 말했어. 이거 나중에 네가 방송으로 확인해봐도 돼. 이렇게 말했으면 국화님 지금 풀리는 중이었고 완전히 풀렸어요. 근데 저기서 볼을 만지는 행위는 이거는 상대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상대 감정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턱식님이 그래도 매너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나 상대 말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거나 그런 이상한 감정 태도가 나오는 그런 중학교 남학생 애들 같은 태도가 그래서 그런 거야.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거야. 실은 상대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좋을 때도 했거든. 턱식님은 저렇게 볼 만져주면 좋아했거든.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그래. 애 같은 면이 본인은 굉장히 우아하고 어른스럽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이게 본인은 이게 우아한 갈등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지. 아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손길을 피하는 거야. 저건 너무 미숙한 행동이거든.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자기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다정한 스킨십을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감정을 풀 거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에요. 턱식님이 말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를 설득하고 현혹시키는 데는 뛰어나지만 상대 감정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애 같은 행동이 나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하다고 거의 사계 1화부터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게 턱식님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조금만 가까이 합시다. 지금 턱식님이 해야 되는 말은 백합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커진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를 안심시켜줘야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지. 근데 여기서 볼을 만지려고 하고 가까이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스킨십이나 시도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국화님의 마음이 다시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무슨 말을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국화가 무슨 말을 하냐고. 이 사람이 볼 만지면 그냥 볼 만지니까 좋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 가까이 가가지고 뭐 거의 포옹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끝. 서로 그냥 우리 그래도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끝. 그러기에는 국화님은 어리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지 않아. 입장에서는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국화님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언니를 선택했다고 오해하잖아. 지금 백합이 오해하고 있잖아.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뭘 볼을 만지고 가까이 오라고 해. 그거에 대해서 네가 백합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든 나를 안심시키든 아니 뭔가 내가 이 대화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화라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내 볼 만지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게 대화야? 내 말에 집중 안 하고 내 볼을 만져서 얻으려는 게 뭔데? 내 볼을 왜 갑자기 만지려고 했는데? 네가 볼 만지면 내가 배시시 웃으면서 볼 만져주니까 좋다라고 해야 돼? 내가 뭐 스킨십에 미친년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국화님은 그렇게 세게 말 안 해. 그렇게 생각은 할 거야. 여기서도 왜 이렇게 멀어져? 딴소리 하잖아 지금. 2번 말했거든?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한 것까지 하면 지금 3번 말했어. 근데 지금 턱식은 볼 만지고 우리 거리가 멀어. 왜 이렇게 멀어졌고? 3번 다 다른 소리로 대답했어. 지금 국화님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턱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턱식님은 이런 감정을 진짜 교류하는 이런 갈등에서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감정이 부딪히는 이런 실제 감정에서는 혁식님의 다시 기술적인 면이 나와요. 이런 말을 돌리고 프레임을 바꾸고 이 상황에서 우위에 서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봐, 너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조심해 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나는 그대가 다른 분을 만날 시간을 주는 게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을 주는 거는 오케이. 근데 지금 국화님이 말한 게 뭐예요? 국화가 말한 거는 뭐야? 백합이 오해하고 있고 네가 오해하게 행동한 게 아니냐.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서 국화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니야 국화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매너를 다했어. 백합이 오해하는 부분이야. 라고 하면 끝났어. 그거에 대해서 국화님이 뭐 칭얼칭얼 대든 하든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yes or no를 했으면 됐어. 안 했잖아 지금. 국화가 지금 4번, 5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만 주고 떨어지니 여기서도 존중해서 그랬다고까지 나오니까 이게 국화의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데 국화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국화 씨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진짜 존중의 의미였다면 적당히 했어야지. 상대가 오해할 정도 하지 말았어요. 언니는 지금 네가 언니를 좋아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 벌써 지금 4-5번째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턱식은 어떠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미안하다. 그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다. 네, 네가 날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2번이나 선택해서 상대를 오해하게 하는 거는 나에게도 백합에게도 네 마음에게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네가 진짜 나를 존중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물론 여기는 뭐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지. 근데 네가 나한테 불안을 주기 싫다고 이야기했다면 네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랑 백합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보다 슬프고 그런 건 여기서 슬프고란 단어를 썼거든요. 국화가 턱식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턱식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야. 실은 지금도 있어.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슬프다라는 표현이 그래도 들어간 건 국화는 턱식에게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야. 그래서 백합 언니가 네가 좋아한다고 확신하는 거. 그게 슬퍼. 근데 본인도 슬프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짜증나. 그래서 이 똑같은 갈등이어도 맨날 갈등이 생기는데 잘 연애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 슬퍼라는 단어는 실은 두 사람이 저거 상태에서만 대화가 흘러가도 괜찮아요. 싸울 수 있어. 슬프다고 말하는 거는 실은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긴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냥 짜증나라는 건 너한테 내 마음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지. 근데 여기서 턱식은 이제 미소를 짓죠. 저렇게 이제 미소를 지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연애남매 용우 그리고 미스터 황 이런 분들이 있었죠. 상대가 막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미소를 싹 지으면서 어른스럽게 미소를 싹 짓는 그런 표정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미스터 황, 연애남매 용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상대 감정에 대해서 실은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린이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냥 어른스러운 것처럼 흉내를 내는 미소가 나오는 거지. 그런 감정 동요가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국화님이 아니야 그건 네 선택인 거야 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년 턱식의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턱식님이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회피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피도가 높은 사람인데 상대가 나를 버리려고 하면 뭔가 이 상대가 나를 버리려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럼 끝이야 이러면서 상대에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포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분명히 어떤 맥락이 연결된 공포심이 불안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고 근데 그 불안은 회피라는 성향으로 그 불안을 스스로가 느끼지 않는 곳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간 사람이 등을 돌리니 그 불안이 고개를 들미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회피형이다 보니까 그게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너 그럴 거면 나 끝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서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뭐 많이 드러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뭐 같이 갑시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 근데 턱식이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 이 상황은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는 상황 아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비정상적인 게임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밖에 나가면 멀티를 할 만한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국화가 점점 멀어지니까 우리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놔주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 상대가 원하니까 다가가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국화에게 이거가 처음이었으면 괜찮은데 아까 볼 만지려고 하는 게 연상되거든. 지금 절대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3박 4일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상대에게 확인을 해서 대답을 맞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인하는 거. 그거 이제 최면기법에서 나오는 기법이긴 한데. 그래서 대답 듣고 싶어요. 맞아요? 상대가 이제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가 내 말에 수긍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국화님은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다. 근데 이렇게 놓칠 거야? 당근과 채찍에서 이건 채찍이죠. 그러면 뭐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갈 행선지는 있어? 다른 사람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갈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국화님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턱식님은 이게 끝? 아니 이건 대화의 끝이지. 이걸 왜 끝으로 연결해? 이별과 상실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 뭐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벌써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 기본적으로 상실이 두려운 사람은 뭐 그래서 끝내자고?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뭐 나랑 그러면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극단적으로 끝.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국화님 아까 술 많이 마셨거든. 다음날 얘기도 돼. 여기서 지금 턱식님이 너무 조급하고 두려워.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 근데 국화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턱식님이 나는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항상 피드백을 못 받아. 과장이죠. 항상 못 받지 않았지. 그리고 여기서 국화님이 피드백했죠. 네가 백합에게 그랬잖아. 백합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 턱식님은 나가서 그럴 일 없다 라고 대답을 한 셈이잖아요. 나가서 그럴 일이 없건 어쨌건 백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네가 어떤 대책이나 그렇게 된 이유나 아니면 오해라고 하거나 뭔가 내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대화냐. 국화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국화님이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국화의 입장에서는 내 말에도 턱식이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못 들은 거야 국화 입장에서도. 처음에 무슨 대답 들었어? 턱식은 말이 많을 뿐이에요. 대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국화가 대꾸하지 않고 있다고? 국화는 같은 말을 3번이나 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돼. 턱식님이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턱식 대답 안 했어. 국화 씨가 이렇게 딱 볼 만지고 이렇게 막 볼 배시시 웃으면서 마지막에 포옹하고 끝. 해피엔딩. 그래 역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끝. 낭만. 세상에 그런 건 뭐 잘 없죠. 어른의 연애에서. 턱식님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숙해요. 미숙한 부분이 있고 물론 국화님도 더 노련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물론 뭐 둘 다 최선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피드백을 못 받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턱식님이 컴플레인을 한다. 나도 동등한 중요한 짝을 만나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다. 근데 그대는 표현을 모르겠다. 그러기에는 이게 지금 턱식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 국화님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국화님은 저렇게 표현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솔로나라에서는 가장 큰 선택이 표현이잖아요? 턱식이 국화 선택했어요? 안 했어. 두 번 다 백합 선택했어. 턱식을 선택한 건 백합밖에 없어요. 백합은 턱식 선택했어요. 표현을 누가 했는데? 표현은 국화가 했어요. 국화는 표현을 받지 못한 거야. 그렇지만 또 턱식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표현했잖아 라고 했겠죠. 물론 국화가 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표현은 국화가 한 셈이고, 그래서 그래도 국화는 믿고 있었지. 턱식이 나에게만 진실된 표현을 했다고 믿고 있었겠지. 그런데 백합을 보니 나에게만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턱식님이 아니야. 너에게만 했어. 백합이 오해한 거야. 라고 하면 끝났어. 근데 여기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화 머릿속에서는 방금 백합한테 들은 게 있거든. 표현을 나는 했고 백합은 받았지. 그래서 나는 정류장이고 백합은 종착지라고 동백이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표현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냥 조금만 해명하고 했으면 끝날 일을 키워버렸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냐고. 그냥 턱식님은 여기 그냥 사겨라 그래. 아 미안해. 일단 오해야 오해. 내일부터 봐. 그냥 이렇게 차라리 능글맞게 했어도 끝났을 일이야. 근데 여기서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 국화 입장에서 답을 줬지 왜 안 줬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그 말은 실은 국화님도 할 수 있지. 똑같은 입장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턱식님이 네가 똑똑한데 내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넌 멍청한 거다. 라고 지금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턱식님이 조급했어요. 그게 아쉬워. 저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는다. 날 풀어줬으면 좋겠으면 풀어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대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저게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대화를 되게 못해. 턱식님이 되게 못하는 부분이야. 이게 대화야? 독백이지. 아까 국화님이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거를 대화 방식이 아니라 스킨십으로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피형들이 조금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나는 오늘 하루만 살아. 최종 선택까지 나는 그대 아리송한 표정만 보고 있으라? 아리송한 표정만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화님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까지 그럼 나는 너를 좋아하는 백합 입장에서는 너는 백합만 선택하고 나는 백합이 더 좋아한다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뭐 행복 축복해주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 똑같지 국화 입장에서도. 근데 뭐 여기서도 네가 아리송한 표정 때문에 내가 오해하고 지레짐작하지 않게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나만 혼자 이야기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국화의 시도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국화 씨는 더 이상 오늘은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만 딱 보면 그러니까 백합 씨 얘기가 아니고 마치 이것만 보신 이거에 집중해서 본 분들은 아 국화가 입을 안 여네? 국화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까 백합님하고 실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거는 지금 턱식님이 대화가 중요하잖아. 아 그렇지 대화 중요하지. 나만 혼자 얘기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지금 턱식만 혼자 얘기하고 있지. 그거에만 빠져든 거거든. 근데 대화의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왜 국화는 안 하지? 국화가 잘못이네. 아니야, 근데. 앞에서부터 쭉 보면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봐야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도 여기서 일종의 반응을 준 거니까 턱식 입장에서는 아, 압박이 효과가 있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화 씨는 말을 못하고 여기서 턱식님은 국화님이 말을 안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센 워딩을 써.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라고. 국화님이 여기서 지금 말고 이따가 하면 안 돼?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는 뜻이죠. 시간을 좀 달라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만난 지 이틀 차밖에 안 됐는데 조금만 있다가 얘기하자라고 분명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시간을 못 줘.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면 다시는 협상 테이블이 없을 거라는 조바심에 있거든. 너무 겁이 나는 거지. 턱식 입장에선. 그래서 생각 정리에 대한 부분인 것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 좋겠어. 근데 국화님은 이게 가공이 아니라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건 내향적인 사람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이 시점에서도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거는 결국 턱식님의 겁으로 인해서 이 조급함은 결국 턱식님이 가진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알겠잖아. 턱식님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거든. 국화님이 떠나갈까봐 무서워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턱식은 국화님이 나를 버리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지금 나 버리면 다시는 너 안 본다? 말이 어폐가 있지. 우리가 매일 볼 수 없다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갈등 해결을 왜 스킨십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고요. 상대가 원하는 말을 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냐고요.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물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들여다보지를 못하냐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서로서로 시간에 대해서 상대 시간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왜 벌 쏘고 있어야 되지? 오해인데? 그럼 처음부터 오해라고만 하든가. 오해야. 근데 물론 저 벌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턱식님이 약한 몸을 드러내는 부분이긴 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면 나 너무 불안하다, 두렵다, 진짜 이게 벌 받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드러내는 거긴 하지. 근데 거기서 이제 국화님은 또 벌 받는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벌 주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화님도 아마 바로 캐치를 했을 거예요. 지금 턱식님이 나 왜 벌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은 나 너 좋아. 네가 나 떠날까봐 두려워. 나 지금 이렇게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벌 받는 것 같아.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국화님이 그 말에는 반응을 하잖아. 벌 주려는 건 아니야. 턱식은 네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다 벌로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님이 계속 입 다물고 오다가 그러면 미안해. 왜냐면 벌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거든. 그러면서 근데 턱식이 거기서 반응이 온다고 지금 채찍질로 반응이 오니까 채찍을 더 들어. 네가 원래 소통 못하는 사람이면 이해하겠는데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강단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 그래서 아까 볼 만지고 그런 행동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네가 나에게 나를 피해서 들어가는 건 할 수 없는 너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면 가스라이팅인 거지. 그래서 오늘이 끝이라도 좋아 말해줘. 이거는 완전 조급함이야. 너 아니야 무서워 그만 만나고 싶어. 이건 본인의 두려움도 드러내고 있죠. 내가 국화를 무섭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지. 그래서 오케이 무엇이든 근데 이건 조급한 거예요.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아 그래도 턱식이 안쓰럽네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답을 내 이러면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어요. 네가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벌 주지 마라. 응? 나에게 빨리 안심할 수 있는 말을 건네라. 너무 애 같은 행동이거든. 턱식님이 불안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아까 같은 상황에서 볼 안 만집니다. 그러면 턱식님이 생각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대화를 하다가 불만을 얘기했는데 턱식님이 볼을 만져.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일까? 그때 배시시 웃어야겠죠. 가까이 오라면 가까이 와야 되고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풀어야 되는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겠지. 국화님처럼 상대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감정을 캐치하고 이런 사람이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볼 만지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러면은 또 바로 풀리는 그런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겠네요. 턱식님 기준으로 하면. 지금 턱식님이 앞에서 했던 행동과 이렇게 쭉 맥락으로 보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본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강한 채찍 이렇게 들어가면 그대하고 나는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나 풀어주고 가라요.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 라는 건 들어가지 마 라는 소리죠. 풀고 들어가야 돼.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지. 호감을 알아가는 단계니까 조금 기다려줘. 근데 국화님은 여기서 그냥 자리를 뜹니다. 근데 여기서 국화님하고 부르는데 본인이 여기서 들어가면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선 지금 턱식님이 너무 배팅을 세게 했어. 이렇게 국화님은 슬픈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턱식은 그 방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턱식은 이 시점에서 국화님이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참 이게 턱식님이 우아한 삶을 꿈꾸는 회피형들. 근데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정작 감정이 부딪히거나 상대 감정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그 딱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뭐 안타깝기도 하고 예전에 결혼보다 동거에서 나왔던 모습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것도 깜짝 놀랐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쨌건 지금 국화님이 또 수리에 깨고 다음날부터 또 턱식님의 다시 유쾌한 모습 이런 거를 또 보면서 그래도 또 모르지. 좀 그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봅시다. 네. 라방 몇 개월 룬팅하다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인생 PT 신청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인생 PT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수가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대표님 말로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재수 강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